11월 28일 목요일 시장 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드디어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상으로는 동결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좀 했는데 2회 연속으로 금리 인하, 25bp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상과 조금 다른 결정이어서 이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 특히나 이제 곧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까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우리 양시장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17%, 코스닥 0.55%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 초반에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로 인해서 2,500선이 깨진 바가 있어서 지금 이러한 흐름 안에서 어떻게 좀 탄탄한 투자 전략 이어갈 수 있을지 종목별 대응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분 모시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박건희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또 차장님과 함께 잠시 후에 지금 어떤 종목 좀 집중하면 좋을지 잠금 해제하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우선 반도체 흐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반도체 투톱 기업들이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0.7%까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3% 넘는 낙폭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시점 기준으로 2.26%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에 주주환원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를 공개했는데 이 부분이 큰 힘을 내지 못하면서 반등을 하지 못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한미반도체 0.52%, HPSP 0.57%, IT단에서도 이 스페타시스 0.23%의 강보합권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지금 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0.43%, 에코프로비엠이 좀 크게 상승합니다. 3.13%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피 이전 소식에 지금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점 오늘 시장에서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F가 0.99% 상승하고 이 시각 기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강보합 전환을 해줬습니다. 이 제약바이오단에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크게 상승을 합니다. 3.78%, 셀트리온은 3.37% 모두 3%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역시나 4%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사주 매입안을 발표했던 현대차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기아는 0.64%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부품단에서는 오늘 좀 힘이 강력합니다. HL 만도 3% 넘는 상승세, SM 역시나 3.48%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강력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게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10% 넘는 상승세, 현대제철도 1.84%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시장 안에서도 네이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인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 오늘 시장 안에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통신주 안에서 SK텔레콤, KT가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이 방산,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도 강력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러한 흐름 안에서 어떤 종목을 픽해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들 잠금 해제하기에 앞서서요. 저희 지난 종목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차장님께서 11월 21일에 잡아주셨던 종목이 바로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 달 내에 힘이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 21일 기점으로 좀 살펴봤는데 최고가 기준 11% 넘는 상승률을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지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좋을지 더 봐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차장님 이 종목 어떻게 더 보고 계세요? 목표가를 상향하겠습니다. 올려잡을까요? 얼마 보고 계세요? 네, 정고점 부분이고요. 한 네. 7만 1,000원 정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지난주에 이렇게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매수하셨던 분들 일단은 네. 한시름 놓으시고 그러게요. 예, 축하드리고요. 자, 현대건설기계의 2020년대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신흥국 시장이 좋아야 돼요. 예, 역시나 신흥국 쪽의 인프라 투자와 함께 굴착기를 수출을 하니까요. 근데 3분기까지 실적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인프라 투자가 뒤로 좀 미뤄지고 그동안 계속해서 금리 인상했었던 부분들 이런 게 있었는데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지만 낙관적인 마인드도 항상 있어야 되는데 4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봤었을 때에는 이제 신흥국 쪽이 인프라 투자가 재개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직수출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판단하는 시장은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흘러가는 시장이 될 걸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도 오르면서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거기다 더해서 이제 중국 시장의 이러한 상승세까지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조금 저희가 보게 된다면 현대건설기계가 예전하고 틀린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상향하겠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 목표가를 71,000원으로 올려 잡아주셨습니다. 낙관적으로 지금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신흥시장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인프라 투자가 이어질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HD 현대건설기계 이번 달 이미 기세가 좋았는데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전반적인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두 가지 종목 가운데 첫 번째 먼저 잠금 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목해 볼 종목은요. 바로 세아 베스틸 지주입니다. 미래를 먹고 사는 기업이다라고 잡아주셔서 이 미래 전망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떠한 키워드 잡아보면 좋을지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자회사 잡아주셨어요. 최근에 세아그룹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측면에서 지금 첫 번째 키워드 잡아주셨을까요? 예, 성장성입니다. 네, 성장성.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현재는 안 좋지만 흐름도 실적도 안 좋고요. 저희는 항상 좀 긍정적인 뭔가를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철강주가 그동안 안 좋았었던 게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이거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저희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희가 PBR 레벨을 볼 수 있죠. PBR이 대부분 한 0.45, 낮게는 0.2까지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만큼 주가가 처절하게 업황이 안 좋은 게 반영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일이 있다고 치면은 그 모멘텀이 조금만 살아나도 주가는 확 뛸 수 있는 거거든요. 세아베스틸 지주가 예전에 한 11월 초인가요? 한 20% 정도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이게 트럼프의 이제 정책과 맞물려서 이게 우주항공 쪽하고 관련이 있고요. 지금 그 성장성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국내 자회사가 세아베스틸 지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항공방산소재 이렇게 돼 있죠. 자, 세아베스틸하고 세아창원특수강 같은 경우에는 다 전반 산업의 움직임하고 연관이 큽니다. 일단 특수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관이라든지 스테인리스강 이런 것들은 전반 산업에서 석유화학 아니면은 자동차 부품 아니면 산업재 관련된 부품들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전방 산업이 되게 좀 안 좋아서 3분기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세아베스틸하고 창원특수강 같은 경우가 불과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70% 정도 다 다운이 됐거든요. 주가에는 미리 좀 반영이 좀 돼 있는 쪽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내 자회사에서 어떤 성장성을 봐야 되냐면은 저 알짜배기 자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세아항공방산소재라고 매출액 800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조그만 가장 좀 작은 자회사죠. 근데 방산이라는 이러한 이름을 달고 있으면 뭔가 사람들이 좀 혹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항공 방산 소재는 이 알루미늄 합금하고 단조 제품을 이렇게 좀 만드는데 이 분야가 이제 항공우주하고 방위 산업입니다. 저희가 요새 시장에서 핫한 업황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럴 것이 이게 이제 매출의 전체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자회사가 전체 세아베스틸 지주의 영업이익 비중의 한 11%나 차지를 하고 있어요. 세아베스틸 지주의 이 높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굉장히 중장기 성장성을 키우고 있고 그 성과에 현재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으로 철강주 갈 때만 남았다,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는 기대감 좀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나 알짜배기 자회사들 중심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자회사 잡아주셨어요. 국내 자회사, 알짜배기 자회사 챙겨봤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해외 자회사도 역시나 성장성인 좋다. 거죠. 네. 자, 저희가 이제 세아베스틸 지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철강업들이 본업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이 저는 거의 끝자락까지 왔다고 보는데 역시나 이제 증권가에서는 2025년도 전망을 그래도 터널의 끝자락에 있다고 보지만 아직도 긴가민가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세아베스틸 지주는 하지만 해외 종속회사도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사업에 열을 좀 올리고 있는데 자, 일단 제가 이제 빨간표로 해놓은 거 세아 슈퍼알로이 테크놀로지라고 미국의 특수합금 소재 제조업인데 이 특수합금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마진 쪽에서 역시나
이러한 항공우주라든지 발전 이런 쪽에서 소재로 쓰이는 거고요. 이 성장성이 이제 연평균으로 한 8.5% 고성장인데 이 세압 에스틸 지주 같은 경우는 저 종속 회사에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 미국 텍사스주에서 이제 준공을 2026년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2026년도부터 실질적인 가시화가 될 수 있다. 이걸 하나의 키포인트로 좀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 종속 회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2023년도 2월에 하나 합작 회사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사우디 STS 실리스코라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스테인리스 무게목 강관이라는 거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이음새가 없는 관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되고 있고 요거는 당장 2025년도 상반기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을 하고 본업이 어려운 와중에 이런 고부가가치 중장기 성장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세압 에스틸 지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회사들의 성장성에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저평가에서 좀 벗어날 기회가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것들을 다 조합을 해봤었을 때는 너무 싸다는 거죠. 저 PBR 밴드만 놓고 보더라도 2020년도에 PBR이 0.1까지 갔었고 최고가 한 0.6 정도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저평가 중에서 앞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야지 초저평가라고. 이게 이제 벗어나려고 현재 꿈틀거리고 있는데 PBR 0.4 정도면은 일단은 약간 좀 박앤세일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구간이에요. 사실 0.3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가 업황이 안 좋았던 게 다 반영이 됐구나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 쪽이죠. 0.4를 넘어서서 한 0.45 정도 되는 거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잡게 된다면은 2만 5천 원 정도를 일단 제가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압 에스틸 지주 목표가 2만 5천 원 삼아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두 번째 잠금 해제할 종목은요, 바로 휴젤입니다. 겨울이 되니까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미국 시장에 좀 주목을 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미국 시장, 지금 성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국 시장이 사실은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첫 수출이 나왔고 이제는 연말 되면은 이제 양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의 이 톡신 부분이 해외에는 레티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좀 팔리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보틀렉스라고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이 톡신의 레티보가 굉장히 마진율이 좋아요. 현재 글로벌리하게 비수술적 시술에서 이 톡신하고 이 필러 같은 주사제가 전체의 한 70% 정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진율이 굉장히 휴젤도 좋은데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는 이 마진율이 한 60%대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출이 이제 현재가 깜짝 실적으로 발표를 해서 3분기가 이제 매출액이 한 1,050억, 영업이익이 530억. 이게 YOY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54%가 늘었거든요. 이 중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게 미국 시장의 수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미국 시장 안에서도 힘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의 두 번째 키워드 매출 확대입니다. 휴젤, 톡신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서 이미 점유율 탄탄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휴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일단 바탕이 돼서 늘어나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휴젤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죠. 한 50% 정도 육박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매출이 늘어야 된다는 거고 이 톡신 지역별 수출 실적을 보게 되면은 3분기가 사실은 예상이 단위가 10억입니다. 저 빨간색 표가 이제 북남미 쪽이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하고 연관을 지어서 보면 70억대가 예상이 됐었었는데 3분기 실제로 나오는데 180억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 한 140억 정도가 이제 북남미 쪽에서 미국 쪽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는 모습 이렇게 네. 좀 되는 것 같고요. 네. 저 미국뿐만 아니고 중국 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파트너사가 사환제약이 있는데 이 미용 제품군이 계속 판매가 호조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항의 이제 톡신 수출도 이제 증가가 될 걸로 보이고요. 이 실적 전망표에서 보시다시피 2024년도, 5년도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커지는 게 슈젤의 매력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출이 더 커질 게 기대되는데 그럼 가격 목표가 얼마 보고 계세요? 네, 목표가는 한 32만 원 정도는 오. 일단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네, 3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 중국에서도 기대가 되는 기업 휴젤 목표가 3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여기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